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오늘은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동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동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참고로 이 영상은 예비 선생님들, 영어 예비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또 영어 교사를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중고등학생들이 문법 배우는 그런 문법이 아니므로 본인이 전공자가 아니면은 이 영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동태가 되면 동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중고등학교에서 수동태와 능동태, 특히 중학교에서 그것을 배우죠. 능동태에서 예를 들면은 Johnny killed Tom.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수동태로 어떻게 바꿨어요? 탐이 주어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이 되고 이 killed는 시제를 적은 다음에 과거 분사로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 주어로 능동태의 주어로 쓰였던 자는 by라는 전치사 뒤에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 by는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우죠. 네, 대부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자, 요 정도가 우리가 이제 중학생들이 배우는 영문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배우는 아주 기초적인 수동태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우리가 영어 전공자로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도 깊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면 수동태가 되면 동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현상 뒤에 숨겨진 내막을 한번 우리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화가 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바뀌죠. 바뀐 동사를 우리는 수동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패스바이즈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수동화가 되면 동사에게 두 가지의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정리해 두어야 됩니다. 어떤 두 가지 일이 생기냐면 수동화가 된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격을 할당하지 못합니다. 그 능력을 잃게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능동태를 보시면요. 이 능동태의 kill이라는 동사는 이 kill이라는 동사는 탐에게 격을 할당합니다. 무슨 격을 할당할까요?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적격을 할당하게 되죠. 그럼 목적격을 할당하는지 어떻게 알죠? 탐을 대명사로 바꿔보면 이렇게 우리가 killed him 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명사로 바꿔보면 격이 표시된다라는 것을 목적격이 표시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이런 목적격은 우리가 accusative라고 부르죠. accusative case라고 부릅니다. 이런 목적격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 자리에서 kill이라는 동사가 목적격을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이 kill이라는 동사가 목적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이렇게 대명사로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있을 때는 이 목적격이 표현이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일반 명사일 때는 이 격이 표현이 안 될 뿐이지 격할당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능력이 수동화가 되면은 목적어 자리에 격할당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사 뒤에 있는 이 목적어가 수동화가 되면은 격을 받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을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목적어 자리뿐만 아니라 주어 자리에도 무슨 일이 생기는데 주어 자리에 의미역을 또 할당하지 못해요. 의미역을 할당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조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잔이 kill이라는 행위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의미적으로. 잔이 죽였으니까 잔이 kill이라는 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이 잔은 어떤 행위를 하는 의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자라는 의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잔이 동사 앞자리에서 행위자라는 의미 역할을 하는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바로 수어가 줬습니다. 이것을 수어가 주어에게 의미역을 할당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능동태는 그 주어가 동사로부터 의미역을 할당을 받습니다. 즉 동사의 행위자로서의 의미 역할을 하고 있죠. 조금 더 완전히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존이 죽이는 사람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죽는 사람으로 해석이 안 되죠. 죽이는 사람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동화가 되면 동사가 이런 형태를 취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어 자리에 의미역을 할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주어 자리에 의미역을 할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주어 자리에 어떤 의미 역할도 할 수 있는 요소가 오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동사 앞에 주어 자리는 그냥 비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화가 되면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동사가 수동화가 됐다. 그러면 앞에 be 플러스 그 다음에 과거분사 형태로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사가 수동화가 되면 뒤에 있는 이 명사구는 격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주어 자리에는 어떠한 의미 역할도 할 수 있는 요소가 올 수가 없어요. 해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오면 안 됩니다. 해석을 한다라는 것은 의미 역할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화가 되면 이런 형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형태로 태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이 명사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명사구는 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명사는 격이 있어야 돼요. 주어 자리에 무슨 격을 받죠? 주격.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는 무슨 격을 받죠? 목적격. 그러니까 모든 명사구는 격을 받아야 되는데 동사 뒤에 태어난 이 명사구는 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격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얘는 격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동을 해야 돼. 이사를 가야 돼요. 왜? 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사 입장에서는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도 자리가 벼야 이사를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자리가 폈네요. 지금 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요 자리로 이렇게 쭉 해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 이사를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 시제로부터 격을 드디어 할당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격할당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명사구는 드디어 격을 할당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문장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동사가 수동화가 되면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동사 안에서 지금 일어나요. 즉 쉽게 말하면 동사 자체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속성이 다 지금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속성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있는 NP가 격을 할당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주어 자리에는 비어 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명사가 주어 자리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격을 할당 받을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문장으로 얘가 탄생이 되는 겁니까? 명사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Tom 그 다음에 was killed 그 다음에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것도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런 문장이 생기는 거죠. 자, 요렇게
수동화가 되면은 왜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격할당의 문제, 그 다음에 주어 자리의 음역 할당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장 구조가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동태가 왜 그런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 보았습니다.